바퀴벌레나 개미, 그리고 벼룩. 이런 곤충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 순위 상위권에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고양이나 판다입니다. 현재의 곤충은 소형이지만 역시 그렇다 해도 거리를 두고 싶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상에는 거대한 2m 다종류가 기어다니고 공중에는 70cm의 잠자리가 날던 태고의 옛날이었다면 곤충을 더욱 싫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대한 곤충이 멸종한 것은 인류에게 행운이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곤충은 어떤 것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카르보트 리플라. 카르보트 리플라는 수수께끼에 쌓인 존재로 연구자들은 좀도 새도 아닌 것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카르보트 리플라 화석은 현재의 체코 영내에서 발견되어 처음에는 하루살이 유충으로 여겨졌습니다. 몸 길이가 10cm나 되는 훌륭한 체격의 유충에게서 어떤 성충이 나올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생각을 바꿔 카르보트 리플라가 좀의 신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이 되어서야 독일과 체코의 연구자 그룹이 카르보트 리플라는 무시곤충과 유시곤충의 중간 존재라는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좀의 생태를 바탕으로 유추하자면 카르보트 리플라는 잎이나 통나무 아래, 나무 비늘과 같은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서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카르보트 리플라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일반 정원이 최고의 거주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당이 있는 곳에는 배수로가 있고 집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기는 축축해지고 벌레 먹고 밀가루는 못 쓰게 되고 설탕도 벌레에게 먹혀 쓰레기통에는 벌레가 들끓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건조한 집에는 이 몸길이 10cm의 좀이 살 수 없지만 식사 때는 반드시 얼굴을 내밀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오싹하네요. 마조타이로스. 날개를 펼치면 55cm나 되는 마조타이로스라는 잠자리는 어떠신가요? 이런 곤충이 가까이 있으면 적어도 불쾌한 기분은 들 것입니다. 특히 마조타이로스의 주둥이는 날카롭게 되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액을 찾아 나무들의 가지를 날아다니는 거대한 잠자리는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별로이신가요? 푸세우드 플렉스. 벼룩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곤충입니다. 동물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벼룩 중에는 푸세우드 플렉스라는 정말 거대한 벼룩이 있었습니다. 이 벼룩의 몸 길이는 3cm 가까이 되었고 작은 머리에는 길이 5mm의 강력하고 무서운 구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푸세우드 플렉스는 이 구기로 피부를 물어뜯고 망설임 없이 희생자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포유류뿐만 아니라 새도 습격했습니다. 또한 이 벼룩의 발에 붙어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공포심을 부추깁니다. 더 이상 푸세우드 플렉스를 만날 가능성은 없으니 천만다행입니다. 포르미늄. 가장 위험한 곤충이라고 하면 포르미늄 속 개미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몸 길이 7cm의 공격적인 개미가 수십만 마리나 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체중 500kg의 가르토르니스조차도 포르미늄 무리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개미는 날 수도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길이는 15cm나 되었습니다. 숲 어딘가에서 이런 개미를 만나는 건 사양입니다. 메가네우라. 약 3억 년 전 현재 잠자리의 친척인 메가네우라가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가네우라는 상당한 거구로 날개를 펼친 길이는 70cm나 되었습니다. 물론 먹이는 다른 곤충이었습니다. 이런 대식가 잠자리가 있으면 모기 퇴치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크기 자체가 너무 큽니다. 메가네우라의 포식용 가시에는 절대 아무도 접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메가네우라가 석탄기에 서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기의 산소 농도가 현재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메가네우라가 다른 대기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는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퓰레이터. 바퀴벌레도 인간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만 삶의 어려운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훌륭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머니퓰레이터라는 놀라운 바퀴벌레는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머니퓰레이터가 처음 발견된 것은 1억 년 전 호박 조각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멋진 바퀴벌레를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덕분에 연구자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긴 목과 길이 1cm의 몸,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큰 다리를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의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머니퓰레이터는 포식자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니퓰레이터는 꽃을 먹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로맨틱하네요. 에우포베리아. 다종류인 에우포베리아는 몸 길이가 30cm나 됐습니다. 이 희귀한 생물은 작은 고양이 정도의 크기였지만 사람은 그 모습만 봐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아직 새가 없었기 때문에 에우포베리아가 새의 먹이가 될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에우포베리아는 곤충은 아니지만 고대 양치식물을 해치고 어느새 오늘날 우리의 영상까지 침범했습니다. 에우포베리아는 곤충에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 중에서는 크기도 최대는 아닙니다. 이프레시오 실렉스. 송곳벌인 이프레시오 실렉스는 몸 길이가 약 7cm였는데 이는 현대 곤충인 벌의 평균 몸 길이의 3배 크기입니다. 별거 아니네. 어디가 무서운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이 송곳벌이 목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구가 이프레시오 실렉스 취향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몸 길이 3cm의 바토도노이데스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생물이 이프레시오 실렉스를 포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히어로가 우리를 지켜줬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노 미르마. 우리는 벌새를 무섭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를 보면 귀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이런 크기의 개미가 된다면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길 것입니다. 이 거대한 타이타노 미르마는 몸 길이가 6cm 가까이 되고 날개를 펼치면 크기는 15cm였습니다. 연구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 개미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큼한 샤워는 절대로 사양입니다. 크레스보다. 크레스보다는 현대 소금쟁이의 친척이지만 소금쟁이보다 훨씬 큰 몸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태고 곤충의 종류 중에는 몸 길이가 19cm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역 해변에서 이런 벌레가 수면 위를 걸어다니면 어땠을까요? 몇 마리의 크레스보다에 둘러싸인 채로 수영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가티탄. 기가티탄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곤충은 남다른 크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가티탄은 현대 메뚜기의 친척으로 날개를 펼치면 40cm나 됐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생각에 기가티탄은 체중이 상당히 무거워 날지 못했기 때문에 날개를 사용하여 활공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기가티탄은 포식자였지만 현대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날개를 비벼서 내는 소리, 즉 그 울음소리는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기가티탄에겐 날개를 이용해 눈부신 플래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는 골칫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카르키니아. 마카르키니아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나비 중 가장 큰 나비일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현대의 가장 큰 나비인 티사니아 아그리피나에 비하면 마카르키니아는 거대해 보이지 않지만 아주 큰 곤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카르키니아 아담시의 날개를 펼친 크기는 30cm나 되었고 앞날개의 길이는 16cm였습니다. 또한 날개에는 큰 눈과 같은 반점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떤 포식자도 또 인간조차도 효과적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큰 나비떼에 둘러싸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심지어 마크 샌더스의 소설 제액처럼
마카르키니아가 피의 굶주린 나비였다면? 아스로플레우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생물이라고 하면 몸 길이가 2.5m나 되는 거대한 노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구의 노래기가 땅을 기어가면 50cm 폭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만약 갑자기 정원에 이런 노래기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상상조차 무섭습니다. 바로 도망쳐서 숨고 싶을 겁니다. 연구자들은 아스로플레우라는 풀이나 씨앗, 또 기타 식물성 음식을 먹이로 삼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스로플레우라가 밭에 들어가 갓 딴 작물을 먹는 일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메가라크네. 메가라크네 또한 괴물 중의 괴물로 인간에게는 공존하는 것조차 불쾌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메가라크네는 곤충이 아니라 곤충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절지동물입니다. 몸 길이 54cm의 거대한 거미를 상상해보세요. 메가라크네 화석이 발견되었을 당시 연구자들은 메가라크네를 거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대한 거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정확히 메가라크네는 민물에 살던 바다정갈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생물이 가까이 있었다면 강이나 호수에 놀러가는 것이 곧 담력 시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라크네는 사상 최대의 바다정갈이 아닙니다. 지구상에 몸 길이 2m의 바다정갈이 서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다정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큰 바다정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댓글창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연례 고생물학 연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과학세계의 재밌는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